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도 2005년도에 나왔던 유형인데 이것도 사실은 괜찮은 문제라고 봅니다. 추심 결제 방식의 유리한 점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약술하고 한계점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나와도 되는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결제 방식, 결제 파트에서는 당사자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밑에 보니까 유리한 점하고 불리한 점, 한계점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가 추심 결제 방식을 한번 고려해 봤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추심 결제 방식의 유리한 점, 효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효용, 유리한 점. 여기는 수출자, 여기는 수입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효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대적인 거 아시죠? 상대적이다. 그 말은 보통의 경우에 저희가 추심 결제 방식은 이제 무신용장이잖아요. 무신용장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신용장 결제 방식 중에 다른 종류인 송금 결제 방식과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비교하는 것보다는 보다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 있죠. 신용장 결제 방식하고 비교하는 게 더 눈에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효용이라고 하는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용장 결제 방식하고 비교를 통해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명확해지는 거죠. 수출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추심 결제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효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비용이 감소할 거예요. 비용이 뭐겠어요? 수수료가 줄어드는 거죠. 저희가 신용장 결제 방식 이용하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서류에 관련해서 매입을 하게 됐을 때는 매입 비용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 환가료 발생할 거잖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하자가 발견나게 되면 하자 발생에 대한 어떤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추심 결제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비용, 즉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서류 심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의 그런 비용 자체가 적어지는 거죠.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추심을 하더라도 매입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거든요. 단 조건이 있죠. 매입을 하려면은 신용도가 좋아야 된다, 높아야 한다는 건 있긴 하지만 매입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활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입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래도 추심 결제 방식은 수입자한테 유리한 방식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지급을 할 때 아무래도 금융상의 부담이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추심 결제 방식의 종류를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DP 방식하고 DA 방식이 있는데 DP 방식 같은 경우는 S사이트가 있고 유산스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지금 DP 유산스, DA 방식은 둘 다 기한부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수입자 입장에서는 금융 부담, 즉 결제를 하는 비용 자체가 부담 자체가 적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DA 방식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수령한 다음에 대금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